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면역 건강 영양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요즘 이제 가을철이 되면서, 급속도로 기온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 일교차가 너무 큰 이 시기에 우리의 면역이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면역을 유지할 건지 하는 그런 부분과 또 면역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면역 영양소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 그 다음에 식물 영양소,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유산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영양소 중에서 아연과 그 다음에 비타민 C, 그 다음에 유산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 먼저 오늘은 이제 면역의 구성, 그 다음에 이제 면역의 핵심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면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료라든지 연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여기 보면 여기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즉 1억 개 이상의 여러 가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병原체에 의해서 우리가 항상 도전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몸에 있는 이 면역세포, 백혈구지, 그죠? 백혈구를 포함한 여러 가지의 면역세포와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후천 면역이 대표적인 항체잖아요. 그래서 3천만 개 이상의 항체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몸에 들어오는 이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를 우리가 막을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거나 우리 몸의 컨디션이 떨어짐에 따라서 면역도 노화가 온다는 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뭐다?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가 병이 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체온이 한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20에서 한 30% 정도 떨어진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암 환자들, 그러니까 우리 정상적인 우리의 체온은 한 36.5도, 중심 체온입니다. 36.5도 정도가 되는데 암 환자들은요, 36도 아래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병원체에 쉽게 감염이 되는 걸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우리 중심 체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사실은 이 중심 체온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의 근육에 의해서 유지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육량이 만약에 감소하게 되면 에너지 발생이 떨어지게 되고, 그럼 결국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서 우리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근육량이 감소되는, 그래서 근감소증이 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체온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노인분들이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감염에 취약한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근육량이 중요하고요. 또 면역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에 저항하기 위해서 부신해서 콜티졸이라는 게 분비가 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이 스트레스를 저항하는 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덩달아서 면역력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면역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당뇨라든지 고혈압, 그 다음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같은 이런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면역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건강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우리 면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면역에 관련된 적당한 영양소를 우리가 충분히 공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햇빛, 특히 오전에 하루에 최소한 20분 이상의 햇빛은 요거는 수면하고도 관련되고 성장과도 관련되잖아요. 그래서 햇빛을 받게 되면 또 비타민 D라는 또 면역 비타민이죠. 비타민 D가 또 분비가 되게 되면 골감소증, 그죠? 또 우리가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 뭐예요? 햇빛이 중요하다는 거. 그죠? 햇빛을 꼭 봐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숙면도 같잖아요. 그래서 숙면을 취하는 것이 면역력 유지에 정말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운동. 그래서 결국은 뭐다? 영양과 햇빛과 숙면, 그 다음에 운동이 우리 면역을 유지해 주는데 중요한 키가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괄적으로 우리가 면역에 대한 얘기를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면역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선천면역과,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점점 우리가 획득하게 되는 후천 면역을 나눠줄 수 있겠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선천 면역은 보통 사춘기 때까지 쭉 피크를 달리고 있다가 점점 감소하지요. 그런데 이 감소되는 선천 면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후천 면역이 나타나게 되는데, 선천 면역은 가장 대표적인 선천 면역은 바로 보다 우리 피부와 그 다음에 점막 조직이죠. 그래서 피부 조직과 입에 보면 점액이 있잖아요. 그죠? 점막 조직, 눈도 점막 조직 있잖아요. 그죠? 여성의 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위장관 쪽에 이런 곳에 있는 1차적인 방어선인 점막이 중요한 면역을 역할한다는 거. 선천 면역이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면역 조직들이 많죠. 임파선, 그죠? 편도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있어요? 비장, 그죠? 비장, 사이무스로 그래요. 비장은 안에가 아니는 스플린이라 그래요. 비장. 그 다음에 여기는 흉선, 스플린. 이런 게 전부 다 면역 조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백혈구가 되겠죠. 그래서 대식세포와 같은 NK세포, 림프구 이런 거와 같은 이런 세포들과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드시는 보호체, 그 다음에 인터페론과 같은 이런 물질들이 바로 선천 면역을 관여한다면 후천 면역은 결국은 뭐냐? 항원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기억하는 항체를 만들죠. 그래서 항원 특이성 어떤 반응을 유발하는 걸 가지고 후천 면역이다 혹은 획득 면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 나눌 수 있고요. 또 다리가 어떻게 나누냐면요.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을 나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체액성 면역은요. 항체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이거는 뭐예요? 우리 임파구 중에서도 비임파구. 이 비는 뭐냐면 본메로, 즉 골수예요. 그래서 골수에서 바로 나오는 이 비임파구가 뭐를 만드냐 하면은 항원에 대해서 항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이뮤노글로불린이죠, 그죠? 단백질에 의해서 이뮤노글로불린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우리가 예방 백신을 하게 되면 인공 면역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항체를 매개로 하는 걸 가지고 체액성 면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체액성 면역과 또 약간 다르게 반대된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는 걸 가지고 세포성 면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포성 면역, 즉 세포 매개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T임파구에 의해서 여기서 나들이 뭘 분비한다?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감염세포를 제거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잡아먹는 대식세포,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추럴 킬러 셀과 자연살해 세포라고 그러잖아요. 암세포를 제거해주는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자연살해 세포. 그죠? 이런 식으로 세포 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을 세포성 면역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요즘은요. 항체 의존적인 세포 독성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요. 선천 면역만 세포성 면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후천 면역에도 항체에 의해 가지고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세포성 면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했다는 거죠. 이건 좀 전문적이고 어렵긴 합니다만은 정리하면은 단순하게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 나눌 수 있고요. 또 항체에 의해서 생기는 체액성 면역이 있고 또 세포 자체에서 하는 세포성 면역이 있는데 이 세포성 면역은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후천적인 것, 항원에 의존적인 그런 세포성 면역도 존재하더라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T세포, 즉 흉선에 의해서 성장하게 되는 T세포는 사실은 우리 면역체계 후천 면역을 포함한 여러 가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중에서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TH라는 게 헬프 T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헬프 T셀이 하는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헬프 T셀을 두 가지로 나눠요. 1형과 2형으로 나누는데 이건 조금 전문적입니다. 그래서 1형은 뭐냐면요. 1형은 바로 세포 독성이에요. 즉 세포 매개로 하는 걸 가지고 TH1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TH2는요. 항체를 생성하게 하는 쪽을 TH2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름을 뭐라 적었냐면 면역균형 이렇게 썼죠. 예전에는 면역이 세포가 잘 발달되지 않고 해서 면역 저하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면역 저하가 아니라 면역이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면역이 너무 과한데 이상적인 면역을 한다. 면역 과잉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면역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면역은 강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의 어떤 균형과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TH1, 아까 세포 독성이라고 했죠. 이 세포 맥에 의한
그런 TH1이 만약에 이상 반응을 일으키면은요, 자가 면역 질환이 생겨요. 그래서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일형 당뇨에 의해 가지고 인슐린 분비하는 베타셀이 파괴되는 거. 그 다음에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은 바로 TH1에 의해서 생기는 걸로 연구가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항체를 만드는 TH2가 이상이 생기면은요, 항체를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이상한 항체를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생기는 게 뭐예요? 알러지죠. 그래서 알러지와 아토피, 그래서 아토피라든지 비염과 같은 천식, 그러니까 알러지 생기면 호상구가 많아지죠. 그래서 이런 면역 과잉 반응이 생기는 것이 TH2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TH1이 이상했으면 자가 면역 질환, TH2가 이상했으면 면역 과잉 반응은 알러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면역은요, 예전에는 부족을 이야기만 했지만 지금은 균형, 즉 세포성 면역 TH1과 재획성 면역 TH2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선천 면역과 호천 면역이 균형을 이룰 때 면역에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나이가 들면은 선천 면역은 점점 떨어지게 되고 호천 면역에 의해서 그걸 커버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선천 면역이 특히 더 많이 떨어지면은요, 호천 면역을 어떻게 커버하려고 하는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후천 면역 체계가 이상적인 후천 면역을 갖게 돼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자가항체라고. 자가항체라는 거는 뭐죠? 원래 항체라는 거는 나쁜 바이러스라든지 항원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 자가항체는 내 몸의 정상적인 세포에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알러지와 같은 이런 질환들이 생긴다. 그래서 이 후천 면역 체계가 자가항체를 많이 가지게 되고 그 때문에 내 몸에 있는 어떤 세포를 이 자가항체가 공격을 함으로써 생기는 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자가 면역 질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가 면역 질환은 예전에는 사실 거의 없었는데 요즘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가항체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이 요즘 너무 많은 거죠.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일형 당뇨, 다발성 경화증, 크론스병, 그죠? 그 다음에 척추에 있는 뭐 앵킬로징 스펀딜라이티스, 강직성 척추염, 뭐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베체트병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다 그 때문에 생긴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면역은 그죠? 균형이 중요하다. 너무 과해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특히 더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아연과 비타민 C하고 유산균을 이야기할 건데요. 그래서 특히 이 아연은요, 면역 체계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아연의 역할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보면요. 첫 번째 아연의 역할은요, 바로 피부 장벽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피부 장벽하고 관련된 거는 점막 관련된 거는 비타민 A나 비타민 B도 중요하지만 거죠. 엽산 그죠? 근데 이 아연이 피부 장벽의 기능을 유지하고 상피세포의 기능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점막 면역 세포를 조절해서 이 점막에는 뭐가 많으냐면은 비만 세포라는 게 아시죠? 비만 세포, 마스트 셀이 왜 비만이라고 그러죠? 뚱뚱해요. 아니 이 물질들이 어떤 히스타민 같은 이런 물질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비만 세포의 어떤 면역을 조절하는 것도 아연이에요. 그 다음에 항원을 표시해주는 수지상 세포라는 게 있죠. 항원 전달하는 수지상 세포. 이런 거를 조절해주는 게 아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선천적으로 이 피부와 점막에서부터 아연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요. 바로 이 백혈구의 분화 과정에서, 그죠? 단액구, 여기 보면은 뭐 가립구라든지 림프구, 무가립구, 림프구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익구, 호중구, B셀, T셀, 세포독성 T셀 이런 세포의 분화에 면역세포의 분화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바로 뭐다? 아연이라. 성장이 중요. 원래 아연은 어른들, 애들 성장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아연은 면역세포의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흉성과 골수에서 흉선에서 뭘 만들어요? T세포를 성장시키는 거 아시죠? 성숙시키죠? 그 골수에서는 뭐예요? 항체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T셀 하는 거는 뭐예요? 원래 사이무스, 흉선에서 성장했다. 이래서 사이무스 T셀이라고 그러고요. 골수, B셀이 그러잖아요. B셀 항체 만들죠? 그래서 본메로, 이걸 가지고 골수예요. 그래서 이런 흉성과 골수에서 이 림프구의 성장에 관여하는 게 바로 또 아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연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구 논문을 좀 이렇게 보면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아연은 아까 같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면역 조절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면은 일형 TH1은 떨어지게 되고 TH2가 그죠? 유지 내지 증가하잖아요. 근데 이 비정상적인 TH2 증가하다 보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자강제 생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조절해 주는 게 바로 뭐라? 아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식해야 되는 게 아까 했던 그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다? 아연은 바로 떨어지는 TH1 면역을 회복해주는 기능이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TH1 면역을 회복시켜준다. 아연이. 우리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백혈구가 성장의 과정. 이 왼쪽에 있는 이쪽은 전부 다 뭐냐면, 단핵구와 같은, 이거는 그 호중구, 호상구, 호영구는 바로 뭐냐면 과립구거든요. 그 다음에 단핵구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는 비과립구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T셀, B셀 같은 림프구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쉽게 말해서 백혈구의 분화에 절대 중요한 게 바로 뭐다? 아연이에요. 그 다음에 이야기할 거 비타민 C가 바로 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연과 비타민 C는 이 백혈구의 분화와 성장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면역세포를 조금 더 정밀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혈구세포에는 보면 아시다시피 적혈구, 백혈구, 림프구, 혈소판 있잖아요. 적혈구는 산소 운반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혈소판은 뭐예요? 혈액 응고에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백혈구가 바로 이제 면역세포인데 백혈구는 안에 과립이 있다 해서 과립구, 그 다음에 무과립구가 있어요. 그래서 과립구는 아시다시피 안에 있는 게 산성이냐 중성이냐 알칼리에 따라서 호산구, 호중구, 호영구죠. 그래서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 호중구는 박테리아 바이러스에 주로 관여하는 거, 박테리아에 관여하는 호중구고요. 호산구나 호영구는요, 기생충이라든지 알러지가 생기면 호산구 막 늘어나요. 그래서 호영구 같은 경우에는 기생충 같은 거 생기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과립구고요. 무과립구는요, 단핵구와 림프구로 나누는데 단핵구는 뭐가 되죠? 바로 대식세포가 되고 아까 수지성 세포라고 그랬죠. 이런 걸 가는 게 단핵구예요. 림프구는요, T셀, B셀, 그 다음에 자연살의 세포인 내추럴 킬러 셀이 바로 림프구예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면역세포, 백혈구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연과 비타민 C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건강 성장에 절대 중요한 게 뭐예요? 아연이죠. 그래서 아연하면 어린이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어린이 면역과 건강에 그러면 비타민 C와 아연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보면, 첫 번째 비타민 C는 첫 번째가 뭘 만드는 거죠? 콜라겐을 만들죠. 그래서 장벽 강도를 유지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콜라겐 합성하는 게 비타민 C라면 피부와 점막에서, 아연은 점막 세포의 유지 강화죠. 점막 두께를 유지해 준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다음 비타민 C는 특히 호중구, 그죠?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해 가지고 호중구에 대해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해산소에 관여한다. 이건 뭐예요? 비타민 C도 바로 항산화제죠. 항산화제. 그래서 항산화 기능을 한다는 거. 식균 작용을 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 또 비타민 C는 인터페론 감마, 특히 감마 인터페론을 분비해서 생성을 증가시킨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 아연은요, 아까 점막세포를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아연이 부족하게 되면요, 이 호중구에 의해서 식균 작용이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 또 아연은 아까 말했듯이 줄기세포에서 B셀, T셀 분화라든지 이런 걸 균형 유지해주고, 아까 TH1 세포 그 기능을 증가시킨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다음에 B셀에 대해서도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아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아연이라는 거는 바로 뭐죠? 사실은 면역 기능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거 활성산소 제거는 항산화 미네랄이잖아요. 특히 아연은 항산화 미네랄들은 우리 몸에 있는 항산화 방어체계, 항산화 효소를 도와주는 보조 요소잖아요. 보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연은 특히 뭐예요? SOD,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라는 그 항산화 효소를 도와주는 게 아연인 거. 이런 공부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죠? 망간은 카탈라제, 그 다음에 셀레니움은 글루타티온 프록시다제 기억나세요? 그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뭐 꿀이나 철분 같은 것도 그런 기능을 하잖아요. 그 얘기는 제가 우선 간단하게 하고요. 그래서 아연은 바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원래 활성산소라는 거는 LDL을 산화시키고 그 다음에 안에 물질 NF-kappaB라는 걸 활성화시키면서 세포 독성과 염증과 여러 가지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활성산소잖아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게 바로 뭐다? 항산화제죠. 그 대표적인 미네랄이 바로 항산화 미네랄인 아연이라는 거죠. 아연은요, 아까 SOD,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라 항산화 요소를 도와주고 또 메틸다이오닌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중금속과 산화에서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연 아시죠? 그래서 염증 기능을 억제해 주는 것이 아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C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사실 비타민 C는 항산화제이면서 대표적인 면역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건데 특히 비타민 C의 기능을 좀 정리해 본다면 특히 상피세포에서는 뭐를 만들어요? 콜라겐 합성하는 거죠. 콜라겐을 합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환자 같은 경우 상처 치유라든지 그 다음에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유해산소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비타민 C다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호중구와 대식세포에서 이런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거 그죠? 내추럴 킬러 셀에 대해서 세포 자살을 갖다 에이팝토시스를 유발하게 하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이 비타민 C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항산화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B셀, T셀의 어떤 분화 정식에 아까 아연과 마찬가지 관여하고 항체 수준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비타민 C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증 조절 인자죠. 사이토카인을 분비를 조절해주고 히스타민을 분비를 줄여줌으로 해서 알러지에도 적게 해주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이 비타민 C라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C도 아연과 마찬가지로 상피 조직, 식세포, 호중구, 그 다음에 B셀, T셀과 같은 림프구, 그 다음에 사이토카인 같은 염증 조절 인자를 또 조절해주는 그런 모듈레이션 기능이 있는 것이 역시 비타민 C죠. 그래서 아연과 마찬가지로 아주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산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코로나 전에는요 유산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면역과 관련돼서 그렇게 많은 연구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연구를 해보면은요 바로 장에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80%가 장에 있다는 사실. 그죠? 그걸 통해 가지고 장의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유산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장은요. 코로나 시절에 장이 아프면 폐가 나빠서 장 폐축이라고 그래요. 장 뇌축, 장 간축, 장 피부축 해가지고 어쩌면 장이 우리 몸에 있는 거에 중간에 어떤 센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요 역할은 뭐냐, 요거는 뭐냐, 면역에 대한 부분이니까 알러지에 대한 유산균의 이제 임상적인 효과에 대해서 메커니즘을 통해서 유산균의 면역적인 부분을 이야기한다, 연구를 했는데 세 가지로 이걸 나누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요, 미생물학적인 작용이죠. 즉 프로바이오틱스가 있으면 장내 세균층이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나쁜 병원균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병원군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병원체 성장 못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미생물적인 작용을 하는 게 첫 번째 거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상피 조직을 탄탄하게 하는 거죠. 상피적 장벽을 조절해주고 밀착 연접, 타이트 정션이라고 그래요. 이게 느슨해져 버리면 어떻게 독소가 안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런 밀착 연접의 단백질을 발현시켜주는 역할하고 그 다음에 숏체인 패티 애시드 같은 포스트 바이오틱스 생성에 도움을 주면서 상피세포를 강화시키고 항염 효과가 있는 거죠. 이 숏체인 패티 애시드가 그런 기능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상피 작용 조직에 작용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면역적으로 나아가 선천 면역을 조절해주고 그 다음 TH1, TH2의 균형을 유지시켜주면서 T 헬퍼셀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면역적인 기능이 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유산균은 지금은 확실한 면역 물질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요즘 우리 마일랩을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하죠? 바로 유산균의 다양성,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의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양성이 중요하고 또 야들이 만들어내는 포스트바이오틱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게 전부 다 면역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이가 들면은 점점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성이 감소되게 되고 이 다양성이 감소되면서 면역이 떨어진다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뭐냐, 장내 유익균 종류가 감소하게 되면 결국은 이 면역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중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것이 인간의 질병과 직결된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면역력과도 관련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장내 세균종이 장내 균종이 다양성이 감소하면은요, 면역 질환으로서 아까 자가면역 질환이 되죠. 그러니까 크론즈 병과 궤양성 대장염은 장에 생기는 거지만 그 외에 일형 당뇨라든지 알러지라든지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이런 어떤 자가면역 질환을 포함한 알러지 질환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 또 대사 질환이죠. 비만과 그다음에 이형 당뇨와 같은 그죠? 이런 대사 질환, 고혈압도 마찬가지겠죠. 그다음에 뭐 결장암이라든지 또 자폐 스펙트럼 같은 것도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감소하면 생길 수 있다는 걸 요즘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장폐축, 코로나 때문에 밝혀진 건데, 장이 나쁘면 장의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떨어지게 되면 코로나가 들어왔을 때 위중증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위중증 예측 인자가 장내 세균 다양성과 CRP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코로나가 위중증이 늘어날 거라 예측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장내균의 다양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균 다양성의 감소는 바로 병용군의 증가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폐가 망가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유산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외에도 면역 관련된 여러 가지 영양소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제가 아연과 비타민 C, 유산균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고요. 마지막 정리하는 마음으로 이제 면역 영양소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면은요, 비타민 중에서는 비타민 A, C, E와 같은 전부 다 이게 항산화제죠. 그래서 사실은 항산화 자체가 직접 면역과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약간 다른 기전이지만 결국은 이것이 서로 뭐예요? 시너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산화 비타민인 A, C, E, 그 외에도 비타민 D,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비타민 B도 역할하죠. 엽산과 관련된 비타민 B, 그 다음에 B6, 그래서 피리독신도 면역 영양소로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미네랄 있죠. 미네랄, 아연, 망간, 셀레니움, 몰리브덴, 구리, 철분,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예요? 우리 몸에 있는 항산화 효소 체계를 도와준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연은 아까 SOD, 망간은 카탈라제, 그 다음 셀레니움은 글루타티온 프로시다제,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항산 영양소는 뭐 연결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백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식물 영양소가 결국 면역 영양소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했던 유산균, 특히 유산균의 다양성과 그 다음 유산균이 그죠 분비해내는 포스트바이오틱스의 역할이 앞으로 면역 영양소로서 각광받게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영양소를 우리가 충분히 공급하고, 그 다음 아까 뭐 말씀드렸죠? 햇빛.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잘 자야 되죠. 수면.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죠? 마지막으로 수면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 그죠? 운동. 제일 중요한 운동. 그래서 운동. 그래서 영양소와 햇빛과 그 다음에 수면과 운동을 통해서 우리 건강을 유지시키고 면역력을 유지하는 건강한 우리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